네, 우리 이곳에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도착하셨습니다. 여러분, 김문수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6월 3일 정권 재창출을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갈 대통령 후보, 바로 김문수 대통령 후보입니다. 여러분, 김문수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네, 우리 시흥 시민 여러분께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네,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와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이 지역 당협위원장들과 손에 손을 맞잡고 높이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김문수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시흥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산민시장에 장사하시는 우리 사장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부천 출신인 거 아시죠? 제가 여기 설해산에 자주 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정말 우리 고향에 온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계엄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탄핵되고 또 경제도 어렵고 우리 젊은 우리 졸업생들 취업도 잘 안 되고 어려움이 많은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리고 앞으로 더 잘하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저희들 여러분한테 큰절 올리겠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 김윤식 우리 위원장님, 전 시장님도 오셨고 정필재 우리 위원장님 다 같이 한번 절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큰절 받아주십시오. 네. 네, 우리 김문수 대통령 후보 시흥 시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3일 바로 김문수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김문수가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김문수가 기필코 이기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천 소사구에서 국회의원 할 때 마지막까지 저는 어디 나가서 이렇게 인사를 하면 자네는 3등이야 3등 뭐하러 왔어? 그때 1등이 박지원 후보, 김대중 대통령의 대변인 4년 하던 박지원 1등, 저 우리 부천의 토박이 박규식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299명 중에 재산이 1등이었는데 그분이 2등. 저는 뭐 아주 이 지역 토박이도 아니고 돈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이런 바짝 마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니까 당신은 돈도 없고 생긴 것도 별로 못생겼고 토박이도 아닌데 당신이 3등이야 3등. 그런데 제가 3등을 하다가 마지막 3일 전부터 1등이 돼가지고 마침내 제가 국회의원 당선됐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대통령! 국회의원은 누가 뽑습니까? 국민이 뽑지요. 대통령은 누가 뽑습니까? 이걸 뭐라 그럽니까? 민주주의 그러죠? 여러분, 민주주의, 바로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로 가느냐 아니면 독재로 가느냐, 이 세 갈래 길, 갈림길에 서 있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민주주의를 바로 살리고 독재를 끝낼 수 있는 좋은 날이 왔죠? 언제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아니에요. 오늘. 오늘 또 오고 내일 또 오고 그 다음에 6월 3일 오고 기회가 3번 있죠? 6월 3일이 본투표지만은 6월 3일에 바빠서 투표장 못 가실 분 오늘 해야 되겠죠? 또 오늘 못하면 내일 또 해야죠?
무조건 여러분 투표하셔야죠. 투표 안 하면은 민주 주인이 아니에요. 이 나라 주인이 아니고 여러분은 종이 됩니다. 종. 맞죠? 그래서 여러분 꼭 우리 주인이 되는 민주, 여러분 국민이 주인 되는 민주의 날, 민주주의의 날, 민주화 운동했다 그러는데 여러분이 투표하면은 민주화 운동을 한 거고 투표를 안 하면 독재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꼭 투표하시죠. 몇 번 찍으셔야 돼요? 2번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똑똑한 분만 더 모이셨습니다. 민주주의가 똑똑한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게 민주주의 맞죠? 근데 멍청한 사람은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25만 원씩 준다니까 이게 웬 공돈이냐? 아, 이 공짜다. 여러분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25만 원 나눠주는 거 공짜입니까? 여러분 세금이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돈을 나눠 드리려고 해요. 애를 낳을 때마다 애 하나 낳으면 1억씩 드릴 생각이요. 1억을 어떻게 하냐? 1억을 그냥 현금을 주면 어떤 엄마나 아빠 중에서 한잔하고 치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애 낳자마자부터 돈을 좀 주고 초등학교 들어갈 때 또 2,500만 원, 그 다음에 중학교 들어갈 때 2,500만 원, 고등학교 들어갈 때 5천만 원 이렇게 나눠가지고 1억을 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발표를 하게 했는데 이거는 뭐냐? 우리가 너무 아이를 안 낳고 지금 우리 인구가 줄었는데 시흥은 다르죠. 시흥은 지금 우리 시장님 시흥은 인구가 늘고 있죠? 계속 늘죠? 네, 시흥은 그나마 인구가 계속 늘고 있고 출산율 저하도 조금 낮은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큰 흐름은 시흥도 똑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인천에서 지금 오는 중인데요. 인천하고 이 시흥은 복받은 도시예요. 요즘 보면 얼마나 지금 백오 신도시도 잘 해놓으셨죠. 시흥에 곳곳에 달라지고 산미시장 간판도 확 달라졌네. 그만큼 시흥은 복받은 도시예요. 지금 소사원시 지금 이 철도 지하철 다니는 거 아시죠? 저건 누가 했는지 아시죠? 김문수! 저게 원래는 이리 오는 게 아니고 저리 둘러가 인천 대공원 건너편에 저리로 갔는데 사람 없는 데만 찾아가지고 노선을 그어가지고 저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가면 철도도 망하고 시민도 불편한데 그래서 제가 당시에 이걸 소사원시선을 책임졌던 분은 누구냐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바로 토목공학과의 교수 철도 전문하고 공항 전문하는 박창호 교수님이 저거 전부 설계 총책임자라는 거예요. 제가 찾아갔어요. 서울대학교 교수님 제가 여기 소사구에 국회의원 하는데 이렇게 가면은 수지도 안 맞고 철도가 늘 적자만 투성이에 사람도 많이 사는 데로 철도를 놔야지 사람 없는 데 올라가면서 철도 나면 되겠습니까? 이러니까 뭐 그런가 이러더니만은 조사를 해보겠다 근데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는데 제 말이 다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선을 저리 가던 걸 자기들이 회의를 해가 이리로 바꿔서 지금 소사역에서부터 시흥을 거쳐가지고 원시까지 가는 이 노선이 생긴 겁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여러분 대통령! GTX 아세요? GTX는요 여기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있는데 종합운동장에서 서울역까지 한 10분만 가버려요. 여기서 타고 바로 종합운동장 가서 타면 바로 가버려요. GTX 누가 만든지 아십니까? 여기 반은 모르시네. GTX를 제가 한다니까 당시에 민주당만 반대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서울시장 우리 국민의힘인데 서울시장도 반대하더라고. 서울 밑에 지하에 그냥 터널을 팔면은 서울의 남대문도 무너지고 건물이 금이 가고 이러면 우리 서울 사람 피해가 너무 많은데 서울에서는 이 고속철도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경기도 사는 사람은 서울에 안 가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시흥은 물론 이제 일자리가 많이 있는 데입니다만은 보통 경기도에서는 부천에도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전부 서울로 출퇴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장을 만나서 설득을 해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땅 밑에 파고 들어가니까 당연히 남대문에 금이 가고, 예? 또 건물 고층 빌딩이 금이 간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모스크바에도 지하 100m 있는 그런 지하철 다녀, 다른 데도 전부 다니면서 기자분들도 그렇게 잘못 쓰는 분이 있어 기자분 모시고 또 지금 국회의원들 모시고 다 해가지고 설득이 돼가지고 저 GTX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통이 복지 맞지요? 복지가 돈 나눠주는 게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고 출퇴근 시간이 빨리 되고 이러면 이게 복지죠? 김문수는 교통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김문수 여러분, 대통령! 시화공단에도 요즘 보면요, 여기 저 인천에 있는 전기가 조금 남는데 105 신도시 밑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고압선을 끌고 올라니까 105 신도시에서 와, 우리 고압선 지나가면 무슨 암 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말씀들 하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워낙 전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전부 요즘에 여기 있는 공장들이 저 새만금으로 내려갑니다. 새만금 가면 평당 50만 원밖에 안 해요. 여기는 지금 500만 원씩이요. 땅값 헐치요, 전기 많지요, 인건비 헐치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시험이 잘 되기 위해서는 전기 같은 거는 들어올 수 있게, 그거 전기에 대해서는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요. 이게 진짜 몸에 해로운지 아닌지 의사하고 과학자들하고 전기 전문가, 시민 대표, 우리 시장님, 국회의원들 모여가지고 연구를 하면 답이 나와요. 해로운 걸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안 해로운데도 불구하고 전기 못 들어오게 해버리면은 전기 없는데 공장 돌릴 수 있습니까? 요즘에는 특히 AI 아시죠? AI, 2차 전지, 또 반도체 이런 것들 전기 없이는 절대 공장을 못 돌려요. 앞으로 점점 전기가 더 많이 쓰여지는데 전기 고압선이 못 지나가게 해버리면 전기 없는데 뭐 촛불 켜놓고 무슨 공장 돌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성숙한 시민들이 여기 같이 회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흥을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시흥을 발전시키려면 좋은 기업이 여기 많이 와야 되겠죠. 맞습니다. 평택에 삼성 반도체 공장 누가 거기 평택에 데리고 왔습니까? 그것도 한 30명밖에 모르시네. 평택에 반도체 공장이 제가 삼성전자 그때 이건희 회장이 살았을 때 만나니까 아이고 한국에는 공장 안 짓는다. 지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도 저기 소화동 있죠. 광명 소화동인데 아이고 한국에는 안 짓는다. 한국의 인건비가요.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인건비가 1억 4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 1억 5천이 됩니다. 1년에. 그런데 일본의 도요다보다 거의 한 50% 더 많이 받습니다. 독일의 폭스바겐보다도 거의 2배 가까이 갔습니다. 미국보다 우리 더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계속 돈 더 달라고 파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보다 인건비가 흐른 대로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현대 기아자동차가 100만 평, 200만 평 하는데 땅값이 얼마인지 아시죠? 땅값이 미국에는 100만 평이나 200만 평이나 다 1달러예요. 1,500원. 한 평에 1,500원이 아니고 100만 평, 200만 평이 1,500원이란 말입니다. 그냥 땅은 공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건비는 우리보다 헐죠. 그 다음에 세금은 7년 동안 하나도 안 받아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미국 가면 안 되죠. 우리나라에 여기 있어야 우리 젊은이들 대학 나오고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현대자동차 취직하고 기아자동차 취직하고 삼성전자 취직하고 반도체도 하고 바이오도 하고 이래가지고 AI 하고 로봇 하고 2차 전지하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세계적인 과학 기술 공업 또 산업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우리 청년들이 대학 졸업하고 그저 취업이 팡팡 되겠지요? 네. 취업이 돼야지만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백수가 맞습니다. 결혼하자면 요즘에 누가 결혼해 줍니까? 취업을 해야 결혼하고 결혼해서 또 돈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집도 사고 아기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오손도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죠?
근데 요즘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못하고 그냥 집에서 쉬었으면 원래 50만 명이 넘어요. 이 50만 명이 지금 취업도 안 하고 일자리 구하려고 구직도 안 하고 가만히 집에 방콕을 하고 있어요. 이래 가지고는 대한민국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좋은 기업이 외국에 가지 말고 삼성, 현대, 기아, 제철소 이런 중공업 좋은 데가 밖에 나가지 말고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또 투자해서 공장을 늘리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러려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될 점 많아요. 이런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문수! 저는 제가 도지사를 8년 했는데요. 8년 동안 대한민국 일자리 100개 만들면 43개는 전부 경기도에서 제가 만든 겁니다. 김문수! 김문수! 어떻게 하느냐? 삼성전자 우리 저 이건희 회장을 찾아가서 좀 있으시죠. 나중에 계속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밑에 뭐 회장이고 부회장, 사장이고 다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땅을 싸게 줄게 이랬어요. 몇 평에 얼마? 평택 고덕신도시에 제가 46만 원에 줬어요. 그러니까 기업 언론에서도 모르고 특혜다. 왜 재벌한테 특혜를 주느냐? 그 땅값이 지금 얼마인데 46만 원 주냐? 난리예요. 그러나 땅을 공짜로 줘도 올까 말까 해요. 미국은 100만 평에 1,500원밖에 안 한다니까요. 1달러도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거기 삼성전자 평택 공장에다가 46만 원에 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서울에서 출퇴근하지 또 그 이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평택에 학교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그럼 강남에서 출퇴근할 수 있도록 SRT 수서역에서부터 SRT가 평택 지제역이라는 걸 만들어 역도 만들어줬어요. 그 다음에 거기 물이 없어요. 제가 키높이 이렇게 되는 지름 이런 그 우리 공거리 그 휴운관이죠. 그걸 묻어가지고 팔당에서부터 물을 끌어다가 거기에 삼성전자 물이 엄청 섰네. 물을 다 끌어줬어요. 김문수! 대통령! 전기가 부족해요. 전기는 고압 변전소 같은 거 전기도 거의 다 끌어다 줬어요. 근데 지금 여기 지금 시화공단에는 전기가 부족해서 공장을 더 늘리려고 그래도 전기가 부족해서 못해요. 땅도 없어요. 비싸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시흥이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앞으로 첨단 산업에 대해서는 시흥의 그린벨트도 확 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국가 산업을 만들어서 대통령! 지금 땅 놀려놓으면 뭐합니까? 젊은이들 지금 취업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못 가지고 과정을 못 이루는데 땅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인구가 자꾸 줄어드는데. 그래서 노는 땅에다가 확실하게 제대로 산업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경기도 지사할 때는 평택에도 외국인 산업단지 만들고 파주에도 만들고 화성에도 만들고 만들어서 어떻게 하냐? 거의 공짜로 임대료만 조금은 그저 물값 수도가 관리비만 좀 받고 임대료 거의 공짜로 줬기 때문에 지금 판교도 가보면은 파스텔 연구소라고 프랑스의 세계적인 그런 보건 위생 의료 연구소가 있어요. 제가 유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또 제너럴 일렉트릭 에디슨이 만든 공장이 있습니다. GE 제너럴 일렉트릭 연구소도 판교에 우리 경기도 건물을 6층을 지어가지고 6층 전체를 거의 공짜로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투자를 해가지고 직원을 채용하고 연구원을 채용해가지고 세계적인 연구소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김문수! 대통령! 좋은 대기업이 누구 그냥 돈 벌려고 어디 오지 무슨 자선사업 하려고 우리나라에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돈 벌 수 있도록 해야 돼. 우리나라는 장점이 뭐냐? 우리나라 젊은이들은 머리가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그 GE 부회장이 여기 왔길래 물어보니까 한국이 뭘 잘하느냐? 세계 최고래요. 뭘 잘하느냐? 첫째, 학력 수준이 높아요. 가방끈이 길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실력이 좋다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 젊은이들은 팀워크가 좋아요. 혼자 개인 플레이 하는 게 아니라 팀을 딱 짜가지고 딱 목표를 맡기면 요거 연구해가지고 앞으로 의료기기에 들어가는 전기를 줄이면서도 인체에 해롭지 않은
물건을 만들어봐라 이러면 그 과제를 딱 받으면 그걸 끝낼 때까지 팀을 이뤄가 밤잠을 안 자고 일을 해가 돌파 성공한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이렇게 확실하게 목표를 가지고 제대로 팀워크를 이뤄서 똑똑한 사람들이 반짝반짝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내는 능력이 우리 대한민국 젊은이가 최고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젊은이들이 그냥 방콕만 하고 있으니까 가슴이 터집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공부 많이 하고 이렇게 머리 좋고 이렇게 정말 단결도 잘하고 이렇게 한번 맡으면 끝장을 보는 이 좋은 젊은이들이 방콕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분들에게 일을 줘야지 뭐 돈 뭐 20만 원 나눠주고 30만 원 나눠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이 되겠습니까? 젊은 사람한테 좋은 연구를 시키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줘야지. 이들한테 돈 몇 푼 나눠주고 그거 가지고 담배나 사피우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 나라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해봤습니다. 저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거짓말도 해본 적도 없어요.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밖에 나가서 제가 총각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김문수 대통령. 어떤 사람은 지금 그 연설할 때 이렇게 방탄복을 입고 하는데 방탄 조끼를 저는 방탄 조끼 안 입었습니다. 보시죠. 김문수 자, 대통령. 저는 방탄 조끼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또 방탄 조끼만 입고도 벌벌벌 하도 거짓말도 많이 쉬고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판을 5개 받으니까 겁이 나가 벌벌벌 떨다가 방탄 유리를 덮어쓰고 또 연설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이제는 자기를 며칠 전에 공직선거법상 거짓말죄, 허위사실 유포죄라고요. 거짓말죄로 유죄 판결을 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특검하겠다, 청문회하겠다 하는데 이걸 뭐라 그럽니까? 적반하장, 적이라는 건 도둑놈 적자입니다. 도둑놈이 거꾸로 경찰 몽둥이를 뺏어가지고 도둑놈이 경찰을 두들겨 패고 도둑놈이 검사를 탄핵하고 도둑놈이 판사를 탄핵하고 이 도둑놈 세상이 되는 거 이거를 적반하장 아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죄 많은 사람이 자기 방탄 조끼로도 불안하고 방탄 유리를 덮어서도 잠이 안 오고 불안하고 방탄 법을 안만 만들어도 안 되니까 대법원부터 대법관 숫자를 지금 14명밖에 없는데 이거를 30명, 50명, 100명까지 늘리겠대요. 그래가 자기 이쁘게 생각하는 어떤 수염 많이 난 어떤 황당한 사람 이런 사람을 대법관 하려고 변호사도 아니고 아무 경험이 없는 이런 사람도 이제 다 뽑아가지고 여기다가 그런 사람을 대법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바로 괴물국가 범죄인을 방탄하는 방탄 독재 괴물국가가 되는 걸 막아야 되겠다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국무총리하고 국회의원하고 전라남도 지사하던 이낙연 아시죠? 이낙연 전 총리가 도저히 민주당은 괴물 방탄 국가로 가는 이걸 막지를 안 하고 그리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김문수를 찍어야 되겠다. 국민의힘이 안 좋지만 김문수를 찍어야 되겠다고 방송 연설한 거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 민심은 못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독재 국가로 가는 길을 막고 우리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한 민주국가로 만들어야 되겠죠? 누가 할 수 있나요? 아니라니까요. 김문수가 아니고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 깨끗한 한 표 한 표로 이 도둑질도 많이 하고 재판도 많이 받고 거짓말도 그냥 총각도 아닌데 총각이라 그래서 여배우가 울게 하고 이 자기 형님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정신병원에 보내려고 그러고 이거 안 되겠죠? 자기 형수 보고 그냥 온갖 욕을 하고 저는 형수님한테 욕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실 수 있죠? 제가 외쳐보겠습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하셨습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셨습니다. 뭉치자 이기자. 자 제가 합니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해보자.